현역가왕 스의 서막이 오르자마자 무대 위 가수들의 열정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 것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석을 향한 시청자들의 분노였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2년차다운 완벽한 기량을 뽐낸 빈예서가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연정이라는 성인들도 감당하기 버거운 깊은 감정의 곡을 선택했음에도 빈예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호흡과 절제된 감정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10명의 마스터 중 단 한 사람, 정훈이 심사위원만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 올 인정을 실패한 것입니다. 정훈이는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건네면서도 조금 더 순수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누르지 않았다는 모호한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오디션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한일 가왕전으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선발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자리에서 실력이 아닌 순수함이라는 개인적 취향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시청자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라기보다는 특정 참가자의 서사를 조정하여 시청률을 견인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된 연출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훈이라는 대가수가 걸어온 길을 통해 그녀가 요구한 그 순수함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후배 빈예서에게 던진 그 순수함이라는 잣대를 우리 시청자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훈이라는 가수의 뿌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청초한 소녀 가수의 출발과는 사실상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녀의 음악적 토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미군 문화, 즉 미8군 무대라는 거칠고도 화려한 현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정훈이의 집안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음악적 용광로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정근수 씨는 1950년대 후반 부산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 캠프 아이얼리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실력파였으며 해방 이전에는 이미 빅터 레코드 전속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정근도 역시 미 8군 무대에서 활동했고 오빠 정희택은 훗날 록밴드 히식스의 보컬로 이름을 날렸으며 남편 김태화 역시 미 8군 록밴드의 리드 보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훈이는 태어나서 자란 집 자체가 미군 음악과 팝의 정서로 숨쉬던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 정훈이는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한글을 막 깨칠 무렵 아버지는 이제는 미국 노래를 불러야 한다. 더 큰 세상에서 놀아야 한다며 5살 된 어린 딸에게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그 시절 정훈이에게 미국 노래는 낯선 문화가 아니라 매일 아침 라디오 AFKN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상이었습니다. 최신 팝송을 익히고 아메리칸 투포티 차트를 보며 가슴 설레던 소녀는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직접 구해다 준 영어 원어 가사지를 보며 노래를 익혔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영어로 노래하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회상할 만큼 이미 어린 시절에 조기 성숙의 길로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운명적인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16세였던 1967년 여름방학에 찾아옵니다. 밴드 마스터였던 작은아버지를 따라 서울 남대문의 그랜드 나이트클럽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곳은 당시 기준으로 여고생이 발을 들일 만한 순수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술과 밤, 그리고 성인들의 세계가 노골적으로 교차하던 은밀하고도 세속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6살의 정훈이는 그곳에서 방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풋풋한 동요가 아니라 문리버나 I went to your wedding 같은 상실과 이별의 정서가 가득한 성인용 팝발라드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전설적인 작곡가 이봉조가 그 클럽에 들어와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봉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로 뛰어와 36살 소녀 정훈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쬐깐한 가시나가 건방지게 노래를 너무 잘한나 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노래가 순수해서 받은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련함과 완벽한 영어 발음, 그리고 성숙한 감정 표현 때문에 이봉조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데뷔곡 안개 역시 고독과 소외, 도시적인 허물을 노래하는 재즈 발라드입니다. 결코 16살 여고생의 일상적인 정서라고 볼 수 없는 성인의 노래였죠. 정훈이의 데뷔 과정, 그 어디에도 보호받는 순수한 신인의 서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훈이는 이미 프로의 자세를 갖춘 빈예서에게 순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튼을 멈췄습니다. 본인의 음악 인생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이 조기 성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에게는 자신이 걷지 않았던 순수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심사가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뼈아픈 모순입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빈예서에게 던진 조금 더 순수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하고도 모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점수를 박하게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준이 심사위원 개인의 과거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동시에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훈이 본인이 16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이라는 성인 무대에서 이별과孤独을 노래하며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역사를 반추해본다면 빈예서에게 요구한 순수함이라는 잣대는 그야말로 이중잣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빈예서의 무대를 다시 복기해 보십시오. 그녀는 13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2년차다운 노련함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나훈아의 연정은 성인 가수들도 소화하기 힘든 깊은 감정의 골이 있는 곡이지만 빈예서는 이를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 안에서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탈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오히려 프로페셔널하다는 극찬이 터져나와야 할 완성도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마스터들은 기가 막히다거나 프로페셔널하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Apologize. 이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디션에서 신선함이나 순수함이 실력보다 우선시되는 심사 기준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언제 공지되었습니까? 음정이나 박자 혹은 감정 전달력 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모호한 감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면 참가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훈이가 말한 순수함이라는 단어는 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상 배제의 언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훈이의 과거를 보면 이 모순은 더욱 극명해집니다. 그녀는 16살 때 이미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성인들의 감정을 담은 팝송을 불렀고 이봉조 작곡가로부터 건방지게 노래 잘한다는 말을 들으며 데뷔했습니다. 증가 정훈이가 보여준 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를 잊게 만드는 성숙함과 노련함이었습니다. 본인은 성숙함을 무기로 가요계의 전설이 되었으면서 왜 후배에게는 억지스러운 순수함을 요구하며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이는 단순히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서사의 조정입니다. 시청률을 위해 누군가는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빈예서처럼 실력이 뛰어난 참가자는 오히려 희생양으로 삼아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치켜 세우지 않고 애매한 점수로 묶어두는 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여 프로그램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더욱이 정훈이는 과거 자신의 동료들이나 대마초 파동 같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오직 노래로만 승부하는 후배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맥락도 없는 단호한 칼질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순수하지 않은지,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은 생략한 채 오직 결론만 통보하는 이런 방식은 심사위원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결국 순수라는 반어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입맛에 맞는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휘두르는 편리한 잣대에 불과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실력자인지, 그리고 누가 부당한 기준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이미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구인정 논란이 심사 기준의 모순을 드러냈다면 강예슬에게 내려진 0점 판정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넘어선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역가왕 3회 무대에서 강예슬은 몰라요를 열창했지만 결과는 단 한 명의 심사위원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0점, 즉 전원 불인정이라는 참혹한 성적표였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한 가수의 노력과 커리어, 그리고 그 무대 자체를 통째로 부정할 만큼의 실패였는지에 대해 대중은 거센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낮은 점수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상황을 복기해보면 강예슬의 무대에서 분명 실수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심사위원 중 단 한 명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무대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0점은 너무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는 비판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는 강예슬이 보여준 무대의 객관적 품질보다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극단적인 벼랑 끝으로 내몰아야 했던 제작진의 희생양 설정 아니냐는 의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유튜브 조회수를 살펴보면 이 0점 판정의 괴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강예슬의 몰라요 무대 영상은 공개 직후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결코 대중에게 완전히 외면받은 무대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을 무대는 아니었을지언정 10명 전원에게 부정당할 만큼의 무가치한 무대도 아니었다는 것이 대중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점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은 실력평가라는 가면을 쓴 연출된 비극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잔인한 점수체계는 가수의 심리적 위축은 물론 향후 활동에도 치명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0점 가수라는 낙인은 오디션의 재미를 위해 한 개인의 아티스트적 생명을 담보로 잡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최고의 현역가왕을 뽑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극적인 서사와 시청률을 위해 참가자들을 소모품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말입니다. 0점 사태는 결국 심사위원의 전문성보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투영된 노이즈 마케팅의 정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예슬은 무대에서 완전히 실패한 참가자가 아니라 방송의 긴장감을 위해 가장 큰 총대를 매야 했던 희생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빈예서에게는 순수함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9점을 주어 서사를 끊어버리고 강예슬에게는 0점을 주어 충격을 자아내는 이 일련의 과정은 현역가왕 3의 심사 구조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0점 판정의 비극은 현역가왕 3가 내세우는 마녀 심사단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어폰을 끼고 무대를 모니터링한다는 명목하에 시청자들이 듣는 음향과 현장의 괴리를 주장하지만 대중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동과 10명 전원의 외면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특히 노래에 너무 심취해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심사평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강예슬에게만 유독 엄격한 0점의 칼날이 휘둘러진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강예슬의 눈물 뒤에 숨겨진 0점의 진실은 현역가왕 3가 추구하는 성공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시청률의 재물이 필요한지를 씁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회 심사 논란이 가속화되는 지점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박한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평가의 결과가 특정 인물을 띄워주기 위한 대조군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특히 정훈이 심사위원이 이수연에게는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내면서도 빈예서에게는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불쾌감을 남겼습니다. 이수연의 노래는 분명 훌륭했습니다. 음정은 안정적이었고
감정선은 뚜렷했으며 전달력 또한 탁월했기에 그녀가 칭찬받는 것 자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칭찬이 왜 하필 빈예서의 평가를 깎아내리는 방식과 맞물려 작동했느냐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사 인태는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서사를 조정하려는 의도적인 연출로 보입니다. 제작진과 심사단이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누군가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빈예서나 강혜슬처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실력자들은 오히려 희생양으로 삼아 긴장감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치켜세우지 않으면서 다음 라운드로는 보내되 그 화제성을 억제하여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드는 방식은 시청률을 위한 아주 고전적인 기법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수연을 띄우기 위해 빈예서를 누르는 이 명백한 구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빈예서에게 준 9점이라는 점수는 탈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인정도 아닌, 즉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게 하겠다는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이는 개인 심사의 차원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가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자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역가왕 3가 내세우는 올 인정 시스템에서는 한 심사위원의 판단이 결과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개인의 취향보다 납득 가능한 설명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훈이의 심사에서는 과정과 설명이 생략된 채 오직 신선함이라는 결론만 남았고, 이는 무대를 공정한 경쟁이 아닌 주관적 해석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분노할 때 가장 오래 시청한다는 역설 책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논란 덕분에 화제성은 시즌2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할 기세지만 그 대가로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무대와 공정이라는 가치는 시청률을 위한 조정값으로 송호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누군가는 실력과 상관없이 시청률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이 불공정한 구조 안에서 순수라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배제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서사 조정의 희생양은 빈예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혜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무대가 기준 이하이거나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잘했지만 밀어주지 않는 점수, 살아남더라도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방식은 현역가왕 3가 실력파 참가자들을 다루는 전형적인 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무대 매너와 프로의 호흡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유독 순수하지 않다거나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청률을 견인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미 완성된 실력을 갖춘 참가자에게는 억지로 결점을 찾아내어 깎아내리고 그 빈자리에 제작진이 선택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세움으로써 드라마틱한 반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인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대중은 이제 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공정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있는지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는 단순히 안방극장의 재미를 책임지는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선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최종 탑7은 곧바로 일본 무대로 진출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본 가수들과 맞붙는 한일 가왕전이라는 고대한 전장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예능의 연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이며 사실상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전과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집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개인의 취향이나 모호한 감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력과 완성도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지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훈이 심사위원이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국가대표 선발전의 선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빈예서의 무대를 두고 순수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일본 무대에서 현지 가수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후배에게 던질 만한 전략적 조언이 아닙니다.
일본 시청자와 관객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나이나 순수함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는 무대의 밀도와 완성도입니다. 빈예서가 보여준 흔들림 없는 호흡과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오히려 국가대표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자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위원이 취향이라는 이름 아래 설명이 빠진 심사를 단행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국가를 대표할 가수를 뽑는 자리에서 신선하지 않다거나 순수함이 욕심난다는 식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은 평가 기준으로서의 공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정훈이 본인이 16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에서 성인용 팝송을 부르며 데뷔했을 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순수함을 잣대로 들이대며 성장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숙함 덕분에 새로운 스타로 추앙받았던 그녀가 이제 와서 같은 길을 걷는 후배의 완성도를 결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자기 모순의 극치입니다. 특히 이 오디션의 올 인정 구조는 한 사람의 판단이 곧 결과가 되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일수록 심사위원은 자신의 감각을 설명 가능한 언어로 풀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훈이의 심사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었고 그 결과 실력 있는 참가자가 시청률을 위한 서사 조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한다고 밀어주지 않고 오히려 9점이라는 애매한 점수로 묶어두어 화제성을 통제하려 했던 행태는 공정한 경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가수들의 땀방울보다 심사위원의 손가락 끝에 더 주목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0점 판정이나 완벽한 무대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논하며 버튼을 멈추내미는 모두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접근입니다. 국가대표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대에 올려도 통할 수 있는가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 기준에 가장 부합했던 빈예서와 강예슬 같은 실력자들이 심사라는 이름의 연출에 의해 상처받는 구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낮은 점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가수를 뽑는 그 신성한 과정이 누군가의 서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 전락했다는 실망감 때문입니다. 진정한 현역 가왕은 심사위원의 연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납득과 가수의 압도적인 실력이 만나는 접점에서 탄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역가왕 3회 첫 방송이 불러온 파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가수들의 열정보다 심사위원의 버튼 하나와 모호한 심사평이 더 큰 화제가 된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탐사 보도를 통해 정훈이 심사위원이 후배 빈예서에게 들이댄 순수함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며 프로그램의 서사 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정훈이의 음악적 뿌리는 16살 나이의 나이트클럽과 미 80 무대라는 성인들의 세계에서 피어난 조기 성숙의 산물이었습니다. 본인은 성숙함을 무기로 전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된 실력을 보여준 빈예서에게는 순수함을 이유로 버튼을 멈췄습니다. 이는 실력 평가가 아니라 시청률을 위해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연출된 구조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강예슬에게 내려진 0점 판정 역시 대중의 반응과는 동떨어진 방송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잔혹한 삭제에 가까웠습니다. 심사위원의 권위는 침묵이나 개임의 취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납득 가능한 설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 3회 심사는 과정은 생략된 채 결론만 통보되었고 그 결과 실력파 참가자들은 시청률을 위한 조정값으로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무대에서 이러한 주관적인 심사가 반복된다면 그 결과로 선발된 탑7이 과연 진정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특정 가수를 향한 팬심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정당한 항거입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은 이제라도 시청률 지상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노래와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는 오디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왕은 심사위원의 연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수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대중의 진심 어린 박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경영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심사의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 총괄 편집장이었습니다.